안녕하세요. 예, 한동영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블루마운틴님, 구독자 3,000명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최고의 정론 방송 한동영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정은님 매우 기대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자님, 한동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서정원이 한 대표님 대통령 되면 선진국으로 바로 갑니다. 십상시 확 쫓아내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영 방송 24년 11월 20일 방송 한통영 채널이 드디어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당 개식을 침묵 이후 천하람 의원이 강기훈 관련 받은 제보는 당 계획을 의혹에 대한 7가지 팩트 체크.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 보면 뭐 다른 설명을 안 드리셔도 돼요. 다른 방송 가고 뭐 도대체 단계글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종합판으로 여기저기서 한 얘기를 갖다가 종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꼭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스탠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괜히 그냥 어줍지 않게 걔네들 얘기하면 속 터지고 귀만 버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달라요,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재명이 미국의 뭐 트럼프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게 재판 중에서 뭐 유죄를 받고 그랬는데도 대통령이 됐다. 뭐 남미의 뭐 룰라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뭐 유죄를 받았는데 또 대통령이 됐다. 음. 굉장히 다른 법 체계도 다르고 문화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한참 컨설팅 할 동안에 한 일이 뭐냐면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조지 용턴에서 MBA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그 이후에도 미국의 많은 비즈니스맨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성경적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뭘 고민을 하죠?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100% 내야 되느냐? 그렇게 현실은 100%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세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은 뭐 많이 투명해졌지만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요. 이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시장에는요. 다 현금 거래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물물 교환, 현금을 갖고 원단 사고 현금 갖고 옷 사고 다 이렇게 물물 교환이지 뭐 계산서 끊고 이런 거는 한 20% 30% 됐을까요? 예. 그 반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던 시절에 우리들의 고민은 그거죠. 이거 세금 계산서를 다 끊어야 되냐? 세금을 갖다 다 내야 돼. 미국은요. 우리가 그거를 고민할 수 있을 동안에 미국은 고민이 다릅니다. 왜 그때 제가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CEO들 만나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미국 사람, 미국인 크리스찬 CEO를 또 미국에서 만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 같이 먹고 자고 하고 그 사람 집에서 가서 자면서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뭘 하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미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그냥 세금 내는 건 그건 고민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뭘 고민하느냐? 우리가 동업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 CEO인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내가 동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임원을 갖다가 뽑을 때 그 임원들을 갖다가 넌 크리스찬을 갖다가 임원으로 앉혀도 되느냐? 이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뭐 영미법, 대륙법 이거 선거하면서 우리는 대륙법을 좇은 어떤 독일식의 법칙이고 그 미국은 영미법 하는 판례법에 위주로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크로스해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이죠. 아니 뿌리가 다른데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설명합니까?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게 그 뭐야, 이 언론에서도 이걸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그 머스크하고 트럼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머스크가 왜 똑똑하다고 그랬죠? 이게 앞을 보는 안목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화석연료, 가솔린이 뭐 다 이렇게 고갈되고 뭐 그러는 거 보고 전기차로 먼저 뛰어든 사람이 머스크고, 그래서 테슬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지금 한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온도차가 있어갖고 뭐 막 비가 오고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오니까 그걸 먼저 보고 우주 개발을 먼저 했다고 그랬잖아요, 머스크가. 그랬는데 오늘 이 현장에, 이 감격스러운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그 워싱턴 DC, 그러니까 동부 쪽에 있다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텍사스까지 갔습니다. 이 발사대가 텍사스에 있나 봐요. 예. 텍사스에 가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머스크가 이 우주 그 뭐야 그 비행선을 갖다 이제 발사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장관을 한다고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장관을 갖다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입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그게 기업가든 정치이건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의 무슨 삼성전자에 뭘 하나 개발해 갖고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삼성전자에 갖고 서로 포옹하고 하고 삼성전자에 이재용을 갖다가 장관으로 앉혔다. 뭐 기획부 장관으로 앉혔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문화의 차이라는 거지. 예?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예. 미국은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미군 철수 우리가 일부러 막 미군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간다고. 예. 아니 여기 먹을 게 있는데 왜 나갑니까? 대한민국에 먹거리가 있는데 왜 미국은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철수하는 게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왜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 그러니까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예. 뭐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이건 뭐 미국하고 비즈니스를 갖다가 많이 해봐 갖고 너무 잘합니다. 예. 예, 서정훈님 미국은 멋져. 2차 대전 영화든 책이든 미국이 나타나야 해결돼요. 독일도 박사로, 일본은 핵으로 박살. 예,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너무 다르다. 그걸 좀 알고 계시라.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한동훈 이름 여기 보면은 한하고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진하고 땡땡. 진 변호사도 진하고 땡땡. 왜? 이게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글자가 다 뜨지 않습니다. 저도 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최 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성만 나오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도입한 건 익명 게시판이다. 이게 중요하다. 익명 게시판을 왜 도입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언론의 자유를 트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명으로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명으로 하지 않고 익명으로,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나는 이게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다고 해서 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야. 이거 요렇게 걸면 이게 걸리겠구나.
그러면 실명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 게시판에 누가 글을 씁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익명이라는 건 뭐예요? 전제가 너희가 무슨 욕을 하든 뭘 까든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왜? 익명이니까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익명 게시판의 특징이다. 일단은 그걸 갖다가 먼저 딱 컨셉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실명을 까갖고 누군지 밝혀라, 그걸 갖다 처벌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익명 게시판에서 이게 무슨 놈의 그 뭐 무슨 욕을 쓰던 뭐 아무리 최악의 그거를 하더라도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이거를 갖다가 밝힐 수가 없다. 이걸 갖다가 국힘이 밝히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이 뭐로 걸리느냐? 이 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하는 익명으로 깔아놓고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거기다 글을 썼는데 국힘당에서 알고 보니까 요거 요러네요 하고 국힘이 딱 정보를 줬다. 특정 개인의 정보를 갖다 쳐갖고 얘가 그랬어요 하고 일러 바친다. 그러면 그게 국힘이 잘한 짓이 아니라 국힘이 실정법으로 걸리게 돼 있다니까. 어, 범법자가 된다니까 국힘이. 그러니까 국힘은 절대 그걸 못 간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뭐라는 거예요.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 보면 된다.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수사는 국힘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수사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서 판사가 이거 영장 발부하고 가져올 필요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영장 발부가 뭐 전체를 이렇게 이런 건 없습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적게 돼 있어요. 특정 세목을 갖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인 영장 발부할 때도 거기 그 영장 품목에 뭐 압수 품목에 거기에다가 핸드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 빠지면요 영장 그거 딱 봐갖고 그게 뭐 압류 품목이 없네 그러면 핸드폰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고 뭐고 뭐 서류 파일 그다음에 뭐뭐에 관련된 뭐뭐 이렇게 아주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절대 줄 수가 없다. 이걸 갖다가 일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신지호 부총장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친유는 진상규명을 하라 하지만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다. 진상규명을 왜요? 당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법에 걸린다는 거지. 만약에 진상규명이었고 예례하고 일러 바치는 순간에 국힘은 거꾸로 범법자가 돼갖고 처벌받게 된다. 왜?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걸 꼭 알아두시라. 그러니까 친윤이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도 한동훈 대표 대답은 똑같아요. 자, 이거 어제 물어본 얘기인데, 자, 그 얘기에 대해서는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하고 법률위원장이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더 특별히 더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게 너무 뻔하니까. 아니, 국힘은 깔 수가 없어. 절대 깔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까는 방법은 뭐냐? 특정 부분을 갖다 수사를 해갖고 그 특정 부분만 법원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압류해갖고 깔 수 있는 거죠. 그 특정 부분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얘기할 소지가 아닌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예. 괜히 그 페이스에 말려갖고 뭐 이러저러한 사족을 붙이면 거기에 또 걸려 넘어간다. 한동훈이 참 총명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핵폭탄이 하나 터졌는데 이 핵폭탄이 이게 국힘에서 터진 게 아니라 이게 개혁신당에서 터진 거예요. 자, 천하람이 자, 제가 이거 그 대담을 이 정무수석하고 한 그 내용을 갖다 캡처를 했는데 이 영상이 떠 있는데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자, MBC 영상을 갖다가 제가 캡처했습니다. 천하람은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 인물도 정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 음주 운전, 장기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 방금 얘기해도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면직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보도가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거취 정리할 거란 보도도 있고 올해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 면직이나 사직이나 해서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왜 끼고 있느냐? 그랬더니 홍철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특정 행정안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다만 이제 행정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비서실장한테 미룬 거야. 홍철호 정무수석이. 아니 정무수석인데 내용을 왜 모르겠어. 하지만 자기가 뭐 괜히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비서실장한테 미룬 거죠. 자, 천하람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또 문기훈 선임 행정관이 국감 때에도 해외 체류 이후로 안 나왔는데요. 이분이 혹시 국감 기간에 공무로 해외 출장 갔습니까? 여러분, 증인 채택을 했는데 해외 간다고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왜 없겠어? 그 청와대 그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어? 그 용산에 사람 몇 명이 되는데 왜 그걸 몰라? 어? 자, 천하람 말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십니까, 수석님은? 예, 그렇습니다. 자, 천하람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천하람 말 지금 저도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당연히 음주운전했고 하면 이제 대통령실에 정리가 되어 마땅한데 지금 강기훈 행정관이라 하는 분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국회의원 당원 게시판 문제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라 당장은 못 내보낸다. 이런 제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천하람이 제보를 받았는데 심지어 이 제보를 갖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음. 자, 제보를 갖다가 받아보니까 그럼 강기훈을 왜 못 자르냐? 음주운전에 그렇게 십상시로 찍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기훈을 못 자르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번에 국힘에서 일어난 그 당원 게시판 문제에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강기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도 못 자른다. 대통령도 못 자르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정무수석이 그런 일은 아마가 뭐죠? perhaps, probably 가능성을 봤을 때가 아마 아닙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뻔질나게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그럼 이게 위증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이거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자, 이 얘기를 천하람이 왜 이렇게 완곡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핏대 올리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영상을 보면요. 천하람이 핏대 올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감정 컨트롤하면서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 마지막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왜 박살이 났습니까? 이재명의 증거는 그거였잖아요. 국회 나와갖고 아이고 사실은요 이거 국토부가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법에 막 패널을 갖고 와갖고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야. 다 써갖고 그림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요렇게 돼갖고요. 요렇게 돼갖고 국방부가 압력 안 하면 우리를 겁박을 해갖고 가만 안 두게도 겁박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요렇게 하는 국회 영상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빼박 증거가 된 거잖아요. 자, 천하람이 노린 건 바로 이겁니다. 강기훈에 관련해 갖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기훈이 하는 일이 뭐냐?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당원 게시판을 갖다가 관리하는 건데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그거 한동훈의 가족의 그 글 사건을 갖다가 강기훈이 그걸 직접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어?
그랬더니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요렇게 답변을 한 거니까 요게 이제 빼박 증거가 분명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천하람이 저는 뭔가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얘기인데 어제는 뭐예요? 1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발언 있잖아요. 정무수석의 발언. 그 증거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기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강기훈이 지목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보가 그렇게 왔다고. 이게 이 9명이 한용운 대표가 김건희 라인이라 하면서 이거를 빨리 정리하세요. 잘라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강기훈은 어디 있느냐? 그 맨 아랫줄 첫 번째 강모 행정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다 이름을 가렸지만 제가 뭐 방송하면서 했습니다. 강모가 아니라 강기훈이라고 국정기획 비서실관 선임 행정관이다. 자, 그럼 이 강기훈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강기훈 국정기획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른바 체리따봉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이후 권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께라는 문자를 임명했고 이 장면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4년 전에 무슨 얘기가 이 체리따봉이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42일 동안 음주운전 숨긴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 체리따봉에 있다. 이 체리따봉의 증거가 이겁니다. 이게 2년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CBS죠. 이거를 갖다가 깠어요. 이게 카메라에 잡힌 거죠. 그 권성동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이게 결국 권성동 핸드폰입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뭘 잘한다는 거죠? 이준석을 갖다 잘라냈다 이거야. 당대표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리를 하던 이준석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너무 만족해갖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권성동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체리따봉 이게 그 맨 처음에 뭐 그 열이 뭐 소리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도토리냐 하트냐 뭐냐 정답은 체리가 따봉하는 거다. 그래서 체리따봉 이 체리따봉을 받은 게 최고의 만족을 할 때 윤 대통령이 체리따봉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걸 자랑하잖아요. 그 명태균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리따봉 받은 사람이야. 이게 자랑하잖아요. 이 체리따봉이 그렇게 무서운 체리따봉입니다. 자, 체리따봉을 권선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권선동이 뭐라고 회신을 했느냐? 강기훈과 함께. 여러분, 이 강기훈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딱 직감하시죠? 이 중요한 대화에서 대통령과 당시의 그 원내대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왜 강기훈이란 이름이 나왔을까요? 예? 여기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논란 당시에 이준석 대체제 아니냐는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를 끌어내고 누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신에 강기훈을 대표로 세우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강기훈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다. 지금도 그런 인물이고 했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동훈 사태 그래 좋아요. 완전 그 색이 드러나죠? 원희룡 후보
한동훈 사퇴해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좋아요 꾹 누른 게 누구냐? 강기훈이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다. 그다음에 강기훈 행정관은 지난 6월 한남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음주운전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면허 취소의 그 음주운전입니다. 예. 이게 그냥 그 뭐 0.12%, 예, 0.12%면은 이거 그 이 면허 취소. 예. 그런데 자, 이 음주운전 문제를 갖고 지금 이제 누가 물고 늘어졌느냐? 윤건영이 물고 늘어졌어요. 자, 그 윤건이 바턴을 이어가고 천하람의 바턴을 이어가서 근데 이거는 정말 빼박이라서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갖다가 누군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강기훈 선임행정에 대해서 말을 분명히 못 하시던데 지금 현재 근무 중인가요? 용산 대통령실에? 자, 윤건영이 물어봅니다. 음, 그랬더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적쇄신 차원에서 그만두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행정관 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할하고 있고요.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서실장이 홀딩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홀딩이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이 통제하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홀딩하는 거지요. 쇄신하겠다고 언론 플레이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이미 중징계 받았고요. 이미 중징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계속 다니겠네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지요. 예? 정무적 말을 왜 이렇게 돌리세요? 일개 행정관 처신에 대해서 수석께서 말을 돌리시면 됩니까? 음? 아니 일개 행정관이라고? 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혁신처로 징계 의결 요청서라는 걸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강기훈 행정관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로 해서 1.3km를 운전했다.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것도 사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법원 자료를 보면 강기훈 행정관이 5km가량을 운전했다는 거야. 야, 5km면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5km. 예. 음주운전으로 5km를 갖다가 운전했다. 그런데 용사는 그걸 감추기 위해 1.3km가량 운전해도 허위로 기술해서 인사혁신조로 보냅니다. 왜 그렇게 일개 선임 행정관을 감쌉니까? 글쎄요, 제가 확인되지 않다뇨. 여기 법원 자료가 있는데요. 예. 아니요, 1.3km는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혁신으로 보낸 자료고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했어요. 왜 차이가 생겼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빼박으로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1.3kg로 가짜 서류 만들어 갖고 왜? 아니 이걸 갖다가 안 자르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알코올을 마시긴 말이야. 0.12는 속일 수가 없지. 그건 어떻게 속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벌금을 갖다 800만 원을 맞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 원래 면허 취소인데 그냥 돈으로 그냥 메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6은 이거 면허 취소 아닙니까? 그 음주운전 잘하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면허 취소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인사행정처에서는 야 이거 5km 갖다가 이 진짜 이렇게 썼다가는 이거 어떻게 보호할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냥 1.3km 그냥 잠깐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잠깐 몰았는데 재수 없이 걸렸다. 요런 뉘앙스로 가자. 그래서 1.3km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온 걸 갖다가 딱 보니까 이게 5km였네.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야? 법원이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용산에서 거짓말한 거야? 용산에서 아니 법원이 왜 거짓말을 해? 이유가 없잖아. 거짓말을 뭐 무슨 강기훈을 언제 봤다고 법원이 그걸 감싸줍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빼박으로 걸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담당자가 됐건 누가 됐건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강기훈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쪽팔리게 이렇게 개혁신당, 민주당한테 이렇게 밀려야 되겠습니까? 강기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욕을 갖다가 처먹고 있어야겠습니까? 정말?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계속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님,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관의를 거집어내야 해결됩니다. SKYE님, 네, 바로 이것들, 건의라인, 이들, 한동훈 찍어내기, 모사를 꾸미는군요. 한 대표가 정리하라고 했으니 한 대표 끌어내, 예,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 건의 주변이 맞아요. 한 대표는 다 알고 있는 게 맞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선영이님 구속해야지. 아니,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을 또 읽어보면 이제 이게 음주운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윤 대통령을 만난 한 대표가 강선인관에 실명을 거론하며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 강기훈은 징계라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자, 대놓고 잘라내려고 했으니까 강기훈이 뭐예요? 위협을 느꼈겠죠. 한동훈을 죽이지 않는 한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드후니에서 한 회원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예, 팩트 체크를 하겠다. 그래갖고 강기훈에게 도용당한 가족들 이름, 이 가족은 뭐야?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하나씩 팩트를 한번 해봅시다. 해외에서는 실명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강기훈이 해외 체류 중에 단객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강기훈이 왜 그 얘기했잖아요. 천하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국회에서 증인을 불렀는데 왜 안 나왔느냐? 해외 간다고 나오지 않은 정말 해외 간 게 맞냐? 무슨 일로 갔냐? 그랬더니 정무수석이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뭐 해외 간 건 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갔는지 뭐 모르는 해외를 갔단 말이야. 확실히 갔어. 그러니까 해외를 간 그 시점하고 이걸 맞춰보니까 그 글이 올라온 시점하고 이게 정말 기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더라. 어? 이 그 전에 올라온 글이 아니야. 강기훈이 해외 간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야. 그런 이 가족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게 그 윤석열 비방 글이 그때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명 인증을 해야 되지만 저처럼 뭐 필리핀에 있거나 이게 해외에 있으면 실명 인증조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실명 인증을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이름을 갖다가 가짜 이름을 이렇게 써갖고 그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팔동훈이라고 그러잖아. 한동훈이라고 쓴 사람이 8명이 있다고 그러니 8명이. 암만 동명이인이 많다고 그래도 어떻게 8명씩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공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건 뭐예요? 거의 99%는 누군가가 자기 그 한동훈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 당원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 8명이 당원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교롭게 그 큰 이름을 가진 국힘의 당원이 8명이나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8명이 가진 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까댈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는 친윤도 있지 않을까요?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한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해외에서는 실명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근데 강기훈이 해외 체류 중에 그 다음에 당 게시글이 윤석열을 까는 당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참 절묘한 타이밍이다. 자, 가면 갈수록 더 기가 막혀요. 새벽 1시에 당객을 해킹당했는데 대기하고 있던 반한 유튜버가 라이브 하면서 가족들 이름을 검색하는 기적 같은 타이밍.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반한 유튜버가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제가 맨 처음에 전제가 그랬죠. 그 게시판은 뭐라고요? 익명 게시판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름을 쓰면 최땡땡 이렇게 나오고 한동훈이 쓰면 한땡땡 이렇게 나오지 한동훈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근데 해킹을 당하니까 이게 이름이 뜨더라는 거야. 한동훈 이렇게 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8명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란 이름이 8개가 뜨더라. 8명이 뜨더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익명 게시판에선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힘의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킹 게시판을 해킹을 해갖고 그렇게 익명성이 없어지게 만들어갖고 그 검색이 이게 익명에는요 검색이 될 수가 없어요. 검색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해킹을 당하고 바로 검색을 했는데 그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킹을 새벽 1시에 당하자마자 반한 유튜버가 바로 검색해갖고 그걸 보여줬다는 거야. 최초로 이거를 갖다가 제기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이의 TV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최초에 이거를 갖다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깐 친구가 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TV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친구는 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그 뭐야? 그 얘기했잖아요.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짠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킹 당하자마자 새벽 1시에 소팅해 갖고 한동훈 이렇게 나오고 뭐 진누구 이렇게 나오고 요걸 갖다가 그 어떻게 알고 아니 그 소팅이 원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1시에 들어가면 그 소팅이 되는지 알고 그것도 실방에서 실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데 해킹이 언제 될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소팅할 줄 알고 그걸 들어가서 소팅을 하냔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그 아까 그 보여준 친구가 누구냐면 그 신혜식 있잖아요. 신의 한수 신혜식이 키운 이병준 그 신의 한수에서 키운 이병준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신혜식 밑에서 커갖고 옮겨갖고 파이낸셜 뉴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기자로 가 있다. 이병준 기자다. 이렇게 그 종이의 TV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낸셜 뉴스 아세요? 네. 딴 데는 기사가 안 와도요. 이, 이 파이낸셜 뉴스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병준이 지금 파이낸셜 기사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낸셜 뉴스에는 딴 데는 전혀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기사는 꼭 나오는지 아세요? 파이낸셜 뉴스에? 광화문 집회 이런 꼭 나옵니다. 자통당이 뭘 했다 그러면 꼭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자통당이 뭘 했나 하고 검색하려면 딴 거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파이낸셜 뉴스에 들어가고 검색해 보면 뭐 자통당이 무슨 선거법 뭐 그걸로 과천경찰서에 고소를 해갖고 그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런 얘기는 파이낸셜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이게 자통당하고 파이널 뉴스는 아주 긴밀한 뭐가 있지 않나? 아니 기사 내용이 그래요. 예. 뭐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라이브를 키면서 당 게시판에 들어가 갖고 소팅을 했더니 한동훈 막 이렇게 뜨더라는 거야. 거기 가족 이름이 막 가족 이름 소통했더니 막 가족 이름으로 막 뜨르면서 거기 그 뭐 그 윤통 까고 뭐 김건희 까는 얘기가 막 뜨더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무슨 놈의 쇼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 여러분. 아니 제가 종합판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 이 종합판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제가 종합해 갖고 시간별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지 뭐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팩트 체크를 또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린 새벽 1시에 당 게시글이 해킹이 됐는데 이병준이라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막 라이브를 키면서 반한 유튜버가 라이브를 키면서 소팅을 갖다가 막 쫙쫙 했더니 그게 소팅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막 소팅이 되면서 뭐 한동훈 뭐 진 변호사 무슨 뭐 장인 뭐 작은 5만 개 다 나오면 뭐 딸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검색하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 있었다. 그랬는데 강기훈이 음주운전으로 직무정지된 날이 9월 5일이랍니다. 9월 5일. 근데 당계에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횟수가 1일 3회로 변경된 날이 또 9월 8일이에요. 자, 3일 후에 9월 5일 날 음주운전 직무정지. 그다음에 3일 후에 횟수가 변경이 돼요. 1일 3회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한동훈 딸 모친의 이름과 같은 당원들이 처음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날이 9월 10일이라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9월 5일 날 직무정지되고, 네, 9월 8일 날 횟수가 3회로 바뀌면서 3번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뭐 딸, 뭐 와이프, 뭐 어머니 저건 뭐 할 거 없이 그런 이름으로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 첫 글이 올라온 게 언제냐? 9월 10일부터 그게 첫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한동훈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한 시간이 전부 11월 4일이래. 11월 4일 이후에 글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11월 4일 23시 40분, 23시 53분, 그 사이로, 그게 마지막 글이고 더 이상 한동훈 가족의 글이 안 올라오고 있대요. 예? 그런데 너 또 웃긴 게 뭐냐? 자, 11월 4일 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1시간 뒤인 11월 5일 새벽 1시에 왜 해킹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11월 5일 새벽 1시에 갑자기 해킹이 되면서 이병준이라는 그 반한 유튜버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막 소팅을 했더니 그게 막 소팅이 되는 거야. 마지막 거를 11월 4일까지 딱 쓰고, 11월 4일, 그러니까 그 23시 40분, 그까지 딱 쓰고, 그 다음에 25일 새벽 1시,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거를 쓰고 불과 1시간 후에 해킹이 당하고, 해킹 당하자마자 갑자기 소팅이 막 되면서 그걸 퍼날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걸 캡처해갖고. 예? 그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익명 게시판이면 소팅이 되면 안 되죠. 예? 근데 익명 게시판이었던 당 게시판이 작성자를 검색하면 해당 작성자가 게시한 글이 나오는 그런 해킹의 오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팅해갖고 캡처해갖고 퍼날른 게 그게 뭐냐? 지금의 한동훈 가족 게시판의 전모가 이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 땡, 땡, 예,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가 없습니다. 딱딱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건수 잡았다. 봐. 증거가 있잖아. 어쨌든 그게 뭐 소팅이 해팅이 돼서 어떻게든 나올 건 뭐가 나올 건 간에 강기훈이 뭐 외국에 있을 때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가 땅땅땅땅 맞아 들어갔고 11월 4일까지 가족들이 그러니까 밤 11시 40분까지 글을 딱 마치고 그 이후엔 글이 안 올라와.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있다가 해킹이 당해. 해킹 당해. 근데 또 갑자기 그 해킹 당하자마자 반한 유튜버가 들어가 갖고 막 소팅하면서 막 캡처를 해. 그거를. 그래갖고 막 뿌려. 막 날려. 근데 그 날르는 걸 갖다가 누가 봤느냐?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 자, 여러분도 뭐 얼굴 보면은 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자, 누가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야. 김민전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기 이전에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당무감사를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김민전이 받고 또 권성동이 받고, 자, 권성동은 누구라고요? 강기훈이 원래 권성동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권성동 밑에서 일하던 애를 갖다가 그 붙여준 거예요. 윤석열한테. 자, 권성동 또 체리 따봉할 때 거기 강기훈과 함께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권성동 뭐라고 그러냐? 가덕들 명예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그런 해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이라든가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무감사를 통해 좀 이 문제가 빨리 왜 자꾸 당무감사 그럽니까? 당무감사를 갖다가 하는 거는 친윤계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이걸 또 누가 받느냐? 그 홍준표가 받아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모용, 도용 또는 사칭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한 가족이 동원됐다면 대표자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다. 김기현이 또 받아갖고 설마 진짜 한 가족이 올렸을 리는 만만하다고 봐. 빨리 진상 밝혀 당무감사 하자는 거지, 빨리. 지금 이런 애들이 그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애들이 받는데, 자, 김정혁
이게 뭐라고 거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익명 게시판인데 윤부부 비판이 잘못된 건가? 아, 익명은 원래 그렇게 까르고 있는 거잖아. 신문고 같은 거잖아, 신문고. 위법행위 있다면 경찰 수사서 나올 것이다. 뭐 당무감사가 무슨 뇌 당무가.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당무감사해 갖고 아, 제가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얘래요. 그러면 국힘이 불법이 된다고. 국힘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깔 수가 없어요. 예, 누군지 깔 수가 없습니다. 예. 알더라도 못 간다. 예. 자, 심지어 단순 비방은 법법행위 아니야. 아, 지금이 묻지마 공격할 때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렇게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정말 많이 본 그런 겁니다. 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 그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낼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왕이라고 이 유대계의 왕을 그러니까 가짜 왕을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을 갖다가 세우고 동시에 로마에서 파견해 갖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두 개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나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 헤롯 왕하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평소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죽이지 말고 그래. 예수님 죽이는 거는 그냥 나도 원하고 너도 원하니까 그냥 합작해 갖고 죽이자.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딱 그 장면이 성경에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자, 장해찬이 뭐라고 했느냐? 방송에서 깠는데 와, 2년 만에 이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장해찬은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MBC 나오고 배승이 나오고 잠깐 여기저기 나오면서 지금 뭐 수입이 뭐가 있겠어. 그냥 입던 이거요. 패널로 나가도 그래도 돈 꽤 준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그래도 한 100만 원씩 주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뭐 하루에 한 두세 군데만 떠도 일당 300만 원이잖아. 그 짭짤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10군데만 떼도 한 1,000만 원 벌 거 아니야.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갖다 제가 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이 설마 장해찬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리라는 꿈에도 못 꿨을 거야, 아마. 근데 드디어 입을 털었습니다. 뭐라고 털었느냐? 그래야 자꾸 불러줄 거 아니야, 장해찬을. 장해찬이 와, 2년 만에 이준석한테 전화가 왔네요. 아니, 제가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받았더니요, 그럼 뭐 물어봐요? 그래. 이준석이 그 당원 게시판 그 얘기를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 제가 알고 있는 건 정보를 줬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 MBC에서도 그렇게 썼잖아. 한동훈 협공? 의기투합? 결국은 뭐야?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로당. 그래. 어쨌든 한동훈이 죽어야,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죽이는 데는 의기투합하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협곡 의기투합? 야, MBC 같은 좌파도 이거를 갖다가 너무 빤히 보이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자, 채널A에서도 뭐라고 썼느냐? 여권 대표적인 앙숙이 누구냐? 이준석과 장해찬이 서로 앙숙인데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서는 한동훈 협공 모양새다. 이게 정말 언론에서 보기도 너무 어줍지 않게 웃겼으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겠습니까 도대체. 정말 장해찬 쪽팔린 줄 알고 이준석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자, 조경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꼴을 갖다 또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조경태.
오선 의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태가. 장해찬 이준석 2년 만에 의기투합. 장해찬 한동훈 다른 사람 향해선 개혁 쇄신 요구 정작 가족 의혹 덮으려 하는 게 공정인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은 어제 그 뭐야 JTBC의 뭐 뭐야 장름한 여의도 그런 데 나와갖고 한마디 했대요. 장해찬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닌데 왜 남의 당일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너. 너 싫다고 나갔잖아. 어? 아니 나갈 때도 데 국힘을 갖다가 나가고 나 얼마든지 국힘 없어도 당선되고 있다 해갖고 뛰쳐나가 갖고 왜 그냥 박살나고 떨어지고 나서 왜 자꾸 숟갈 얹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조용태가 일침을 놨다. 장해찬 정신 좀 차려라. 암만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너 먹고 살자고 왜 이렇게 그 국힘에다가 이렇게 분탕질 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전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빤하지 않아요? 예, 흐름이 너무 빤합니다. 예, 여러분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제가 한동영 방송 드디어 3천 명 구독자가 돌파하는 날이 이렇게 축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11월 10일 날 저녁에 한통역 멤버십 방송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이렇게 했고 1시간 15분 정도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1월 16일 날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 이렇게 해갖고 이건 좀 길어졌어요. 1시간 45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그 현 상황과 누구한테 사람이 모이고 있고 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잘 파악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시고 돌아가는 정황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이거 듣다 보면 그 인생 성공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내용 중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꼭 인생에 성공하시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멤버십 방송이니까 또 멤버십도 또 이렇게 좀 가입을 하셔서 지금 한동영 방송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멤버십이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당대표, 대통령 뭐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서 한통령도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동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아이자님, 시크라메님, 오두막님, 신미경님, 서은자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달리자님, 나른한 노우님, 김신혜물님, 셀러님, 바른곡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는 특별히 그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아이자님이 또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한동영 채널 예,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내용을 갖다가 하면 정아르님 예, 예, 축하 예, 예, 우리 대표님 아이고 예, 서서망님 예, 김옥경 프로젝트 3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선거 끝난 그러니까 당대표 된 다음에 김혁군 프로젝트 이제 된 다음에 쫓아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든 게 뭐죠? 뭐 조정훈이 무슨 총선 백서다. 그래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뭐죠? 뭐 익심 논란 뭐 그렇게 해갖고 뭐 해갖고 하려다가 또 안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또 무슨 한동훈 가족 게시판 이건데 이게 전부입니다. 뭐 딴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갖고서 지금 거기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 한동훈 내려와라. 음. 아이고 마리골드님, 예, 3천 구독 축하드립니다. 늦게 들어와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고 마리골드님, 예, 힘이 납니다. 수버챗으로 또 응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전부거든요. 예, 그 게시판의 그 처음과 끝이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그 이루어진 건데 한동훈이 왜 그 계속 경찰 수사 뭐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가족이 쓴 게 아니잖아. 예? 가족이 쓴 게 아니고
분명히 거기서 그 누군가가 조작을 해갖고 도용을 해서 또 해킹을 해갖고 너무 이렇게 너무 티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강기정은 그때 해외 나가고,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도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썼는데, 글을 갖다가 뭐 9월 달에 막 올려. 아니, 그 희한하게 11월 4일 날 딱 끝나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쓴 거야, 한 달. 아, 한 달을 갖다 집중적으로 까다가, 그러다가 바로 11월 4일 밤 11시, 12시까지 쓰다가 1시간 후에 해킹이 당해. 11월 5일 날 갑자기 밤에 해킹이 나면서 갑자기 반한 유튜버가 그걸 막 라이브로 막 중계를 해. 게시판에 들어가갖고 보여주면서 보세요, 보세요. 막 한동훈으로 소팅하니까 이게 소팅이 되고요. 여기 막 이렇게 돼 있고요. 진 변호사로 소팅했지 뭐 진은정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글이 뜨고요. 막 난리 하면서 막 신난다 하고 소팅하면서 캡처하고 그걸 갖다가 막 퍼날라. 어?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걸 퍼날라는 그거로 했고 누구예요? 권성동, 그 강기훈하고 아주 직접적인 뭐 체리 따봉부터 시작했고 강기훈이 권성동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강기훈하고 집행한 권성동을 비롯해갖고 뭐 권성동, 홍준표, 뭐 김민전, 김재원, 자오간 그런 이제 뭐 조정훈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받아갖고 뭐 김기현 이런 애들이 각종 방송에 나와갖고 막 떠들기 시작해. 한동훈 진실을 밝혀라. 당무감사해야 된다. 걔네들은 경찰 수사하라는 얘기는 또 안 해. 경찰 수사해보면 뭐야? 누군가 잡혀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끌어내리는 것만 목적이 있으니까 아니 경찰 수사하면은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 해킹한 놈이 잡힐 거 아니야. 강기훈이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폐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자꾸 당무감사하자고 그래. 당무감사. 한동훈만 쫓아내면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더 웃긴 건 뭐냐? 젊은 애 둘이서 어, 서로 앙숙이었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이 빌라도하고 헤로당처럼 지금 2년 만에 의기투합해갖고 전화해갖고 야 정보 공유하자. 이참에 한동훈 죽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갖고 뭘 그렇게 하루 종일 계속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그냥 쌈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 더 이상 무슨 뭐 당 게시판 얘기다. 그러면 그냥 이 방송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방송 돌려보시면 돼요. 음. 마리골드님, 저 여자도 하루빨리 최고위원회에서 퇴출이 답이에요. 의원직도 비례는 승계된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퇴출되면 비례 배지 떨어지죠.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 이 운동 좀 합시다. 예? 우리 그 해갖고 있잖아요. 김민전, 김민전, 권성동, 김민정, 권성동, 이철규, 뭐 김기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운동 좀 합시다. 예. 나가라. 그렇게 분탕질 질 바에야 그냥 출당시키자. 본인이 탈당하든지 아니면 출당을 시키든지 그 운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원님, 역풍 맞겠, 예, 저는 역풍을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정인이, 김기훈, 지발등, 지가 찍었네. 예, 벌 받을 너. 지금 김기훈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정말 잠잘 못 잘 것 같은데. 예. 아라님, 한동영님, 천하람, 감기운 홍초로 저 찾아다니다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라님 격려해 주셔서. 예. 아이고,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희님,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게 속 시원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한다니까, 결과를 좀 지켜봅시다. 예. 정아름이 어제 예찬이 도망 소식 듣고, 야, 터졌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어요. 예, 뭐 장희찬도 이제 끝난 거 같고, 이준석은 이제 진작에 끝났고, 음, 예, 서소망님, 현재 당 게시판 키우고 있는 한 대표님 비난질하는 사람들 여전합니다. 친윤들, 예, 한 대표님을 매번 공격하는 것들, 예, 그렇죠. 예, 정아드님.
왠지 추경호가 가만히 계시더라. 추경호 자기 주관이 없어. 괜히 못 쏠렸다가 오로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야. 추경호.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이 추경호 아닙니까? 예, 여러분 또 이렇게 그 1시간이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석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도 7시 15분에 이렇다라 방송, 또 8시 15분에 한통역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